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서울고법에서 오후 2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양기열 변호사님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양 변호사님 1심부터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가장 큰 죄명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지금 도지사로서 그리고 유력 정치인으로서 분명히 위력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김지은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간략하게 압축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도지사의 위력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위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지은 씨에 대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안희정 전 지사가 행동했던 부분들이 주위의 뭐 비서진이라든가 주위의 뭐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도지사로서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범위의 위력 같은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거는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장한 김지은 씨 입장에서도 그 위력이라는 것에 짓눌릴 만한 어떤 상황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때 재판부가 그 피해자답지 않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 피해자 그 김지은 씨가 그동안에 했던 행동들로 봤을 때 이게 강제추행이나 강제성폭력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이제 피해자 다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어떤 여성이 피해자가 그 다음 날 혹은 어제 인접한 시간에 가해자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뭐 웃음을 띠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말하면 어떤 이런 행동을 피해자답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대법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란이 된 거죠.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례가 좀 바뀌는 건 그런 겁니다. 그거 자체를 피해자 다음을 일반적으로 보지 말고 각각에 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1심에서는 피해자답지 않다. 그걸 표현이 좀 모르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실제로는 무죄가 나왔던 거고 실제로는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논란들 말하자면 뭐 여성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오늘 항소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범죄 재판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1심도 그랬고요. 근데 오늘 재판은 재판부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라고 하고 있죠. 일단 오늘 재판은 선고인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본인의 신원 자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되는 것들을 좀 꺼려할 수가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 또 사안이 사안인 증인 신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돌발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재판부로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재판을 다 끝내고 재판부가 선별해서 이런 어떠한 사정 또 어떠한 새로운 증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죄 혹은 무죄를 판단하느라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했던 부분들을 항소심에서 거의 뒤바뀌는 일도 없고 또 실제 새로운 증거 같은 것들이 없는 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항소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증인신문도 새롭게 한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 방청이 허용됐다. 이게 1심하고 다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어떤 시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에서 내렸던 결론 중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안희정 지사가 오늘 들어갈 때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 1심의 쟁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었느냐. 재판부는 위력은 있었으나 행사하진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2심의 핵심 쟁점은 또 뭐 역시 위력 부분이 얘기가 되겠네요. 핵심적으로 위력이 있었다는 거는 모두 인정하는 겁니다. 네. 재판부도 인정하는 거고. 네. 근데 위력은 있었으나 그것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입증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김지은 씨에 대한 위력의 행사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안희정 지사한테 신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흔히 변호인이든 검사 쪽이든 입증해낼 수 있냐. 네. 이것이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판사께서도 그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는 그것은 안 본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역으로 본 거죠. 그런 것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역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다움이 있었는가 없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같은 맥락일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로 따진 게 1심이었다고 보면은 물론 2심에서도 그걸 따질 거지만은 그것과 아까 말씀하신 위력의 존재를 같은 비중으로 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사실은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분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자다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른바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지난번 아마 이 판결이 1심 판결이 아마 계기가 됐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로 법원의 판결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2심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 사안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또 네. 특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장 그때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뭔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낌새가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어떤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보다도 과잉해서 정상보다도 이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심리들도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좀 포함을 해서 다 들여다볼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게 뭐 1심 재판부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에 쓰는 용어들이 가끔 이제 일상적인 용어들하고 좀 다르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다움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아니 피해자가 어떻게 뭐 피해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게 있어? 뭐 피해자라면 뭐 계속 뭐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건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장들이 법원의 판사들이 쓰는 문장이나 단어 이런 것들이 좀 일상 용어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불러일으키는 오해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계속 오해가 있으면 그것도 바꾸면 안 됩니까? 사실은 저는 바꾸자는 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왜 법원의 분량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용어가 달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상사를 가지고 법원에 가는데 왜 사서 오해를 거기에 대한 삽니까? 판단을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법원이 그런 부분을 좀 극복을 못 해내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배심제 요소를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엘리트 판사분들이 판결하는 부분에 사간 미국식의 시민적인 재판, 배심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그 판결의 요소들이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뭘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해보는 거죠. 자, 이게 지금 2심 판단을 이제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관심도 상당히 큽니다. 1심 판결이 워낙 거세게 불길이 일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2심 판결이 미투 운동 이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크다고 봐야죠. 다른 것보다도 이게 뭐 미투 운동이 촉발된 것은 그 이전에 촉발이 그렇죠. 됐었지만 서지현 검사. 네. 주로 이제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예계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권력 때문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겪고도 그 부분들을 밝힐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밝힐 수 있다라면서 나섰던 것이 미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력하면은 그래도 가장 높고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범위의 권력이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희정 전 지사의 말로 당시에도 충남지사였었고 또 대선 주자급으로 불렸던 유력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 아예 용어 자체를 미투를 촉발시켰다는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까지 지난번 재판도 그렇고요. 과연 이게 미투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법적으로 가리는 거지 이게 미투인데 미투가 좌절됐다 이렇게까지 또 단선적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속보가 한 줄 딱 들어왔는데요. 법원 지금 아마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양인데 법원이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보면
그 전 1심 판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거 아닌가 감지는 좀 되는데 물론 이 선고문이라는 게 끝까지 주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보고요. 지금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